이제 칼자루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정, 설이 돌아오기, 요새는 설이라고 그러죠, 부정. 설이 돌아오기 전후까지 문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을 요새 뭐 걸리는 무슨 사건 하나 있죠. 소환시켜서 뭐 어쩌고 하면 순식간에 후보 교체력이 다수당을 차지할 겁니다. 다수당에서 교체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쪽에 정치 기획자들은 그런 데입니다. 바뀌면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 그런데요. 응?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 그리고 거기에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낙연이가 다시 나올지, 이낙연이가 무슨 뭐 하나 걸린 거 있죠. 옵티머스인가 뭐 하나. 그래서 밑에는 정책특보가 자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지만, 그걸 다시 조사해갖고 선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묻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47일 동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야권에서도 새로운 사람한테 윤석열이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동반 사태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둘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은 남고 그러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에 일찍이 겪어보지 않았던 대격변과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제 희망사항도 좀 포함됐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47일 남았단 말이죠. 예. 충분히 많은 일들이 이 47일 안에 생기겠죠? 3년 동안 일어난 사건도 벌어집니다, 지금. 저 국민의힘에 개인적인 질문 한번 드려도 예. 그 말씀 좀 해주세요. 그 홍준표 의원님하고 윤석열하고 그 국민의힘 경선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압도적이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또 윤석열을 또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맞아요. 저는 홍준표를 잘합니다. 요새는 뭐 거의 이제 서로 전화하고 하면 복잡하니까 전화하는데 잘하는 사람인데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 홍준표가 후보가 됐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도 약간 이제 대선 문제에 박 대통령 문제에 대해 좀 삐딱한 소리를 좀 한 것도 있습니다. 뭐 춘향인지 알았더니 향단이더라고. 들었어요. 또 뭐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출당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정도는 정치를 하다 보면 제스처로 봐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하면 지난번에 24%가 땄고 득표 능력도 있고 그리고 국정에 받고 그리고 뭐 제가 거기 좀 있어봐서가 아니라 1년이라도 국회의원 해본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많습니다. 국정을 보는 눈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아무리 머리 좋은 서울법대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국정을 파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9년 고시 공부하고 26년간 검사 노릇만 하다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정을 다 아는 게 어려워요. 그럼 뭐 갖다 읽으면 교수들이 갖다 읽는 거 읽은데 간혹 이 사람이 저걸 알고 있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뭐 그건 배우면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당심은 안 됐고 그래도 국민 여론은 홍준표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당심을 가진 사람들은 홍준표가 신선한 사람은 아니지. 뉴페이스가 아니니까 그렇게 갖고 당파심으로 파당적인 결과가 됐고 국민의 투표가 좀 많았던 건 저건 역선택이다 이렇게 압력을 넣었는데 저는 역선택이라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그렇게 됐으면 정치가 좀 쉬워졌죠. 그래서 홍준표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엊그제 홍준표 만나가지고 뭐 대화하고 난 다음에 뭐 이상한 얘기 뭐 공천 문제 가지고 그냥 꼬다당 하고 그냥 그 다음날 뭐 누구야 여기 권영세가 그냥 막 당 나가야 된다고 막 아우성 쳐버리고 그것은 차충수치고는 최악의 차충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도 아까 어디서 그 얘기 했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다 선거되면 자기 사람 한두 명씩 다 넣고 그럽니다. 어? 자기도 비례대표 확보하고 그런 것은 예우를 해줘야죠. 그리고 홍준표 정도의 비중을 가진 사람은 그 얘기를 정중하게 들어주고 그리고 설사 그것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까발리고 그러면 안 되지. 사람 그럼 웃으면 되죠. 홍준표가 굉장히 화났을 겁니다. 그리고 대구에 누구 추천했다는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관계없지만 종로에 그 최재형 정도를 했던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몰라. 나 혹시 내가 종로에 나가서 그 사람하고 붙을지도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래도 정치 경험은 없지만 좀 신선한 이미지가 있잖아. 아, 그만한 것은 놔둬야지. 최재형이가 한때 뭐 할 때 홍준표 밀었다고 좀 미운털이 베꼈죠. 그래서 표를 많이 잃었을 겁니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미숙해서 그래요. 안 와야지. 홍준표만은 원군이 어디 있습니까? 홍준표 원군은요, 이재명에게 이낙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야당의 입장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이가 대장동이 터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대권까지 가서 설사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if에 하더라도 그 사람 정권이 오래 못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워낙 이렇게 된 게 이거 구멍이 많으니까 안 터질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은 뭐 기소유예시키고 뭐 그런 불문율이 있다 할지라도 워낙 많이 터져버리면 대통령 그거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 네. 이쪽에 윤석열의 경우에도 지금 저런 식으로 홍준표도 내쳐버리고 그냥 뭐 이준석이 갖고 뭐 어린애같이 코미디 하는 거 그것도 재미는 있지만 다른 사람하고 너무 철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진짜로 이걸 끌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걱정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과감하게 야권 단일화 후보 작업을 벌려야 됩니다. 어떻게 벌리냐? 저는 아까 그 뭐 저 국민의 선택에서 왔던 그 퍼센테이지 보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데 저를 일부러 그냥 뭉개버려요. 왜? 박근혜 똘만이니까 뭉개요. 박근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했으면 좀 허경영으로 더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적당한 기준을 놓아가지고 윤석열, 안철수, 뭐 나, 허경영 그 다음에 특별하게 붙을 사람 없죠. 특별하게 지금 주목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 해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 붙여라 이거예요. 토론 붙이고 조건이 하나 있어요. 토론에 승복하고 승복. 그리고 어떤 게 하냐면 공동정부를 만들자. 2등, 3등을 하더라도 새로운 정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해줘. 이 의견이 허경영 후보의 연립정권하고 비슷한데요? 그렇죠. 나는 이 자유공동정권은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네, 허경영 후보도 연립정권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오래전부터 한 꾸준히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걸 그냥 독차지하려고 하면 조금 삼키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특히 나 김건희 씨를 처음에 나와서 얘기를 화통하게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상당히 사태를 정확하게 본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그건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아, 저 사람이 눈이 있는데 하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조그만 문제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정체성을. 그래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네.